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가락물 쿠킹 스튜디오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충북도립대학교 조리제빵과 교수 한혜영이고요. 오늘은 전복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복초가 사실은 만들기도 쉽고 고급스러운 메뉴인데 그 메뉴 자체를 몰라서 못 하셨던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오늘 전복 굉장히 좋은 거 구매했어요. 요게 1kg에 8마리짜리예요. 8마리짜리다 보니까 제가 손이 굉장히 크거든요. 남자들 손 같아요. 근데 제 주먹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에도 전복이 굉장히 크죠. 이렇게 비교해도. 네, 전복 이렇게 큰 거 준비하면은요 훨씬 좋은데 또 전복을 눌렀을 때 살이 단단한 것이 바닷속에 있다가 금방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살을 만졌을 때 탄력도 없고 이렇게 쑥 들어갔다가 복귀가 안 되는 그런 전복들은 오래된 거다, 수족관에서 오래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복초에 제가 고기를 넣을 거예요. 고기의 부위는 어떤 부위든 큰 문제는 없지만 설마 안심 등심 넣으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요? 안심 등심은 좀 이렇게 구워 먹는 요리로 주로 쓰시고요. 그 외에 나머지 요리로 사태까지도 다 괜찮습니다. 삶아서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물에 넣어서 좀 핏물을 제거하세요. 그러셔서 덩어리로 하셔도 좋고요. 또는 나박나박 썰어서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덩어리로 하면 국물이 굉장히 깨끗해요. 이 고기를 삶은 국물이. 덩어리로 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물이 끓으면 핏물이 빠진 고기를 넣어서 익혀냅니다. 처음에 끓일 때는 뚜껑을 닫지만 고기를 삶을 때는 저는 뚜껑을 열고 해요. 잡냄새 날아가라고요. 파 이런 거 조금 썰어가지고 딱 넣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마늘 있으시죠? 마늘 짜투리 좀 잘라서 조금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조금은 더 잡냄새가 없는 고기를 삶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 20분 정도 익혀낼 예정인데요. 고기 두께에 따라서 20분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 전복은요, 저희가 천일염으로 합니다. 김치 담그는 것이 그 소금이 이게 천일염인데 이렇게 전복 위에다가 놓으면은 얘가 난리 났어요. 짜다고. 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살살살 비벼서 소금을 넣고 솔로 비벼주세요. 그리고 물도 조금 중간에 넣어야 이제 소금이 좀 녹아요. 그러면서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칫솔 이렇게 까맣게 묻어 나온 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살이 뽀얘져요, 전복이. 자, 깨끗해지는 것을 아마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살살살 씻으세요. 너무 또 팍팍 하면은 살이 패여요. 정말로. 자, 힘 좋다고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살살살살 문질러 씻으셔서 이렇게 3개를 손질하십니다. 저는 여기 가락물에 오면 좋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락시장에 가면 수산물 얼마나 신선해요. 오늘 새벽에 경매받은 것들 아침에 가면 이거 수족관에 넣어놓고 팔잖아요. 저는 시장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선한 거 사다가 이렇게 맛있게 멋있게 요리 만들어서 먹으면 가족들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하고, 사실 저는요 가족들 핑계대고 제가 얻어먹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차 소금으로 문질렀으면 요거를 물에 넣어서 헹궈요. 아주 전복 살이 더 단단해졌어요. 쫀쫀해지고 단단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씻은 전복은요, 보통 숟가락을 가지고 일반인들은 이렇게 따요. 근데 이 숟가락으로 해도 좋으시고, 또는 이렇게 칼로 전복 이쪽 얇은 쪽 막이 이렇게 한쪽 얇은 쪽이 있고 이렇게 두꺼운 쪽이 있어요. 두꺼운 쪽에서는 칼을 넣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얇은 쪽으로 해서 칼을 넣으세요. 칼을 넣어서 그 전복 바닥을 긁는다라는 생각으로 칼집을 넣으세요. 그러면 전복이 살이 뚝 떨어져요. 자,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전복의 이빨도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이렇게 떼어내시고, 자 이렇게 떼어내시고, 요거 이렇게 살 떼어내고, 이렇게 손질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한번 어떻게 해요? 물에다 헹궈. 자, 여기 보시면 이쪽에다 칼집을 이렇게 넣으셔도 되지만 저는 여기 위에다 넣어요. 어떻게 넣냐면 여기서부터 자, 한 0.3cm 0.3cm 간격으로 칼집을 넣는데 한 0. 깊은 데는 0.8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낮은 데는 한 0.3cm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아코디언 벌어지듯이 이렇게 칼집을 넣었어요. 자, 그러시면 여기에서 칼집을 한번 어슷하게 넣고 다시 한번 칼집 넣고, 자, 어슷하게 칼집 한번 넣고, 그 다음에 칼집 넣어서 잘라주고, 자, 그 다음에 칼집 넣고 잘라주고, 자, 칼집 넣고 잘라주고, 자, 그 다음에 칼집 넣고 칼집 넣고. 자, 이렇게 하니까 한 마리에서 5조각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머지도 이렇게 동일하게 손질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복이 사이즈에 따라서 이게 4개가 나올 수도 있고 5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무조건 다 5개로 나올 필요는 없다. 이해되시죠? 자, 요거는 또 사이즈가 조금 작은지 4개가 나왔어요. 손질된 전복이에요. 그리고 껍질과 내장입니다. 전부 다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냄비에 물을 넣어서 뚜껑 닫은 다음에 물이 끓으면 뚜껑을 여시고요. 물의 양은 1컵이나 한 2컵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이 전복은 조금 크기 때문에 한 1컵 반 정도 넣었어요. 소금은 이렇게 한 꼬집 해서 조금만 넣으시고 물의 온도를 올리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전복 껍질 넣어서 끓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복 내장 3마리 들어갑니다. 여기서 100% 다 익히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내장은 겉이 응고되고 내장이 흘러나오지 않을 정도만 해서 빼놓으세요. 왜냐하면 양념장에 한 번 더 졸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3마리 찾아서 꺼내 넣으시고, 그리고 요 물에다가 전복 손질해 놓은 거 넣고 한번 데칠게요. 껍질은 빼지 마시고 끝까지 그냥 놔두세요. 전복 껍질에서도 맛있는 국물이 우러나요. 전복 살도 마찬가지고. 네, 전복이 이제 살짝 익어서 이렇게 꼽힌 것처럼 벌어지잖아요. 들어가자마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럴 때 빨리빨리 건지세요. 건져서 양념장 만들어서 넣고 조리도록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껍질은 한 10분 정도 더 끓이도록 할게요. 그럼 국물이 더 진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처음에 고기 넣어서 20분 삶아라 라고 했잖아요. 요거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꺼내서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꺼내서 저는 뜨거우면 이렇게 잡고 쓰거든요. 그리고 전복 그 껍질 위에다 고기를 넣을 거기 때문에 너무 크지 않게 한 입에 쏙쏙 들어가기 좋을 정도로만 이렇게 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삶아서 식히면은요, 이렇게 안 잡아도 손으로 잡아도 돼요. 근데 저는 뜨거운 거를 잘 못 잡아가지고 이렇게 숟가락으로 짚어서 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없으면 잇몸이라고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썰은 것을 여기 전복 옆에다가 갖다 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는 고명을 이제 준비를 해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잣도 있어요. 잣은 깨끗하게 손질하시려면요, 이렇게 깨끗한 면보나 행주 삶은 거 깨끗한 거에 넣고 한번 이렇게 닦아주세요. 그러면 잣에 지저분한 먼지나 이런 것들도 손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늘은
편으로 좀 썰어서 넣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마늘 편 모양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나게 이렇게 마늘 편 썰으시면 돼요. 자, 이것도 이렇게 자, 마늘 편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대추는 대추꽃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 대추도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한번 씻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렇게 면보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돌려깎기를 해서 씨를 제거를 하실 거예요. 이렇게 돌려깎기를 해서 씨를 제거를 하시고 요거를 집에 보통 이렇게 나무 밀대가 하나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 한번 미세요. 이렇게 한번 하면은 얘가 좀 더 납작해져요. 자, 이렇게 납작해진 대추를 이렇게 살살살 말아요. 꾹꾹 눌러가면서 말아주면은 얘가 아주 예쁜 대추꽃이 만들어지는데 끝에 지저분한 것들은 이렇게 썰으시고 대추를 말아서 꽃을 만드는 건데 요것을 대추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선 은행인데요. 은행은 껍질을 벗기려면 이렇게 식용유가 필요해요. 팬에 지금 불을 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한 큰술 정도 기름을 넣으세요. 그리고 팬이 달구어지기를 기다린 다음에 팬이 달구어지면 은행 넣으세요. 그리고 소금 조금만 잡아서 소금 간이 되도록 넣으세요. 껍질이 벗겨지도록 여기서 이렇게 좀 볶아주세요. 소리가 이제 좀 나네요. 지글지글지글.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음식하면서 정말 내가 한 음식을 맛있게 먹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맨날 이렇게 기도하듯이 마음으로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된 은행은 키친타올에 갖다 놓고 한번 이렇게 비비니까 껍질이 어떻게 됐어요? 다 벗겨졌죠. 신기하죠? 요거요. 그냥 싹 먹어도 간식으로 너무 좋은데 고명으로 하면 굉장히 고급스럽답니다. 대파가 있어요. 대파는 아까 우리 육수에도 넣었잖아요. 그런데 요거 양념장 할 때 대파를 썰어 넣으면 또 이 대파의 단맛과 시원한 맛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한 2cm 정도로 이렇게 토막을 내세요. 이렇게 토막을 내면 요 대파를 또 먹어도 또 대파가 굉장히 달큰하니 맛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우리 전복이 3개니까 요거 2개씩만 해서 이렇게 잘라 놓을게요. 좀 전에 끓여놓은 육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육수를 한 70ml씩 넣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렇게 사용할 냄비나 팬에 채를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계량 컵으로 한 70ml 정도를 재서 여기다 부으세요. 자, 그 다음에 전복 삶은 물도 이렇게 보고 제가 왜 이 채를 놨냐면요. 여기 혹시라도 이렇게 이물질, 아까 삶으면서 생긴 부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봐 그런 거를 빼내려고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 요 육수에다가 간장하고요. 간장 넣을게요. 간장 넣으시고, 그 다음에 설탕 넣으시고, 물엿 넣으시고, 흰 물엿 대신에 조청 같은 거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조청은 건강에 좋고 다 좋은데 조금 윤기를 주고 반질반질하는 것은 흰 물엿을 따라오지는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건강에는 사실은 쌀조청이 더 좋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네, 정종. 그 다음에 참기름.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후추예요. 후추를 넣고 한번 끓여줄게요. 그리고 끓는 사이에 제가 이 전복 양념장에 좀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제가 전분물을 만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하지만 전분물은 1:1 정도를 맞춰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술로 이렇게 누르지 말고 싹 긁어서 한 숟가락 해서 딱 덜어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물도
동일하게 한 스푼 가득해서 넣으시고 그래서 요거를 저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양념장이 이렇게 바글바글 끓죠? 끓으면 넣으세요. 고기도 넣으시고 그다음에 내장도 넣으시고 전복 넣으시고 그다음에 대파 넣으시고 마늘 넣으세요. 그리고 요 세 종류는 남겨놨다 고명으로 얹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간이 배도록 졸여주겠습니다. 양념장이 이렇게 좀 뵐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간은 별로 짜지 않게 해요. 짠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짠 음식 많이 드시면은 그 위장암이나 이런 걸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심심하게 드시는 것을 저는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요거 조금 이따가 넣을 건데 전분을 넣으면 이 전분이 들어가면서 요 양념이 전복 그 겉표면에 싹 입혀지는 코팅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복이 덜 식기도 하고 부드럽게 먹을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간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간을 더 느끼게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절대로 짜지 않게 하는 것이 또 포인트예요. 네, 바글바글 아주 잘 맛있게 양념이 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너무 많이 헤집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면서 정말 양념이 조금 더 뒤집어져서 배겠다 싶으면 그것만 그리고 양념장을 끼얹어서 이렇게 배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작자작 어느 정도 이제 국물이 한 3큰술, 4큰술 남았다 이럴 때 그때 이제 이 전분물 풀어주도록 할게요. 위에 이제 맑은 물이 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저어서 전분물을 넣는데 한꺼번에 한 숟가락을 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 뭉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넣어서 저어준 다음에 또 한 번 휘저은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요거 다 안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보세요. 아까 국물 남아있던 게 다 어디 갔을까요? 저 지금 불 꺼요. 자, 양념장 다 어디 갔어요? 3스푼, 4스푼 있었던 거? 다 싹 사라졌죠? 네, 지금 전복 안으로 이제 다 옆에 붙어버렸어요. 전복에 전분물을 만들어 넣으면서 다 이렇게 됐거든요. 자, 요거 예쁜 그릇에 담아볼 건데, 요 전복 3개를 이렇게 나란히 놓으시고, 여기에다가 요거 골고루 담는 거예요. 자, 아까 하나에 요거 2개, 1인분에 2개씩 대파 잘라놨지요? 2개 담으시고, 맨 밑에 전복 내장 담으시고, 그리고 고기 또 이렇게 좀 담으세요. 그다음에 내장 어디 갔을까요? 여기를 좀 평평하게 담아야 위에 전복을 담았을 때 예뻐요. 전복 요리 이렇게 해주면 다 기절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자, 여기에 마늘도 좀 이렇게 편 썰은 거 2개 정도씩 올려주시고, 은행도 하나 이렇게 예쁘게 하나씩 올려주시고, 그리고 잣도 이게 고명으로 잣가루를 해서 올리시는 분도 계세요. 또는 요거 잣 그냥 요거 살아있는 채로 잣 그 상태 그대로 올리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둘 다 상관이 없거든요. 잣고명 이렇게 올리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추꽃을 아주 예쁘게 해놨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대추꽃 이렇게 하나씩 올리는데요. 요게 완성 그릇이 아니에요. 자, 완성 그릇 나와주세요. 짜자잔. 자, 아니 웬 그릇에 소금이 가득 있어요? 자, 궁금하시죠? 여기에 이렇게 전복 하나씩 올릴 예정이거든요. 자, 소금은 이 그릇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맛있는 전복을 이렇게 완성했어요. 네, 이렇게 맛있게 완성된 전복초는요, 제가 맛을 봐야겠죠?
요거 칼집 넣은 거 보이시나요? 대박이죠?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지? 살살 녹아요. 여러분들 빨리 가락시장으로 오세요. 가락시장 오시면 정말 이렇게 실한 거 사다가 전복초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전복초라는 요리는요, 국내에서 임금님도 드셨던 그런 메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런 메뉴 드시고 임금님 한번 배워보시면 어떨까요?